안녕하세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수원FC 이승우 선수의 친필 사인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요. 여기가 승부처 진행자인 저의 애칭을 지어주시는 분에게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댓글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제가 직접 마음에 드는 애칭을 지어주시는 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지난 42회차는 큰 이변 없이 무난한 결과가 나왔지만 주중회차였던 43회차에서는 EPL에서 첼시의 패배, 세리아에서는 AC 밀란, 나폴리, 라치오 등 선두권 팀의 무승부로 결국 2월되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주중회차에서는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저희 해외축구 분석위원 김현승, 이동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미어리그 분석을 맡은 김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리에 담당이지만 라리가 담당 한희준 위원이 코로나 휴증으로 빠져서 대신 출연하게 된 이동근입니다. 네, 위원님들 지난 회차도 꽤나 어려웠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PL은 첼시의 패배 외에는 강팀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중위권 팀들이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위권 팀들의 선전으로 예측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라리가에서는 전통의 강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의 승리를 거뒀지만 세비야는 승격팀 알메리아에게도 패배를 하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3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레알 베티스, 그리고 그 뒤를 빌바오와 비아레알 등 다크호스들이 바짝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44회차는 EPL 7경기와 라리가 7경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44회차 승부 예측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번 경기,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는 브렌트포드와 중원 압박이 잠긴 리즈의 맞대결인데요.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강한 압박을 자랑하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지난 라운드 분위기가 좋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힘겹게 1대1 동점을 거뒀습니다. 현재까지 리그에서 5경기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하는 브렌트포드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필드 플레이어가 누구든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이죠. 10골을 8명의 선수가 넣었으며 특히 세트피스로 4골을 넣으며 엄청난 세트피스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리즈는 지난 라운드 홈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1대1로 비겼습니다. 리즈의 빠른 공격 전개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에버튼은 최대한 시간을 끌었고,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팀 득점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로드리고 모레노 선수가 픽포드와의 경합 과정에서 어깨 통증으로 복귀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 팀 다 엄청난 전방 압박을 가하는 팀이지만 리즈는 마무리를 해줄 선수가 부족합니다. 팀의 주포인 벤포드 역시 부상으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무리한 선발 기용보다는 조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뒷공간 수비가 불안한 브렌트포드가 살짝 고전할 수도 있지만 결과는 브렌트포드가 웃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공격력이 앞선 브렌트포드. 반면 리즈는 골을 결정해줄 선수가 부족한 만큼 브렌트포드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공격진을 보강한 뉴캐슬과 경기력이 안정된 크리스탈의 경기죠.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뉴캐슬은 지난 경기 리버풀을 상대로 1대1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뉴캐슬은 추가 시간에 허용한 득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주전 선수들 몇 명이 빠진 상태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뉴캐슬의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이삭 선수의 첫 선발 데뷔골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오프사이드로 취소됐지만 이삭 선수의 골망을 흔드는 모습은 안필드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수비 라인에서 리버풀의 đặc 공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비력으로 리버풀을 고전하게 만들었고, 골키퍼 닉 포프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경기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자아의 원더골이 있었지만 후반 막판에 한 골을 먹히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아와 올리세 선수의 공격력은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안데르센, 게이 선수의 센터백 조합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두쿠레 선수도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비에이라 감독의 상당히 좋은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는데요. 두 팀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핵심 미드필더
기마량이스 선수가 돌아온다면 중원이 탄탄해지고 이적생 이삭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뉴캐슬의 홈경기이고 여러 전력 면에서 우세한 상황이지만 올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가 보여주고 있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운영도 돋보이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큰 경기입니다. 네, 공격진을 보강한 뉴캐슬의 우세와 크리스탈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무승부 가능성으로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승격팀 노팅엄과 본머스의 맞대결이죠.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노팅엄은 지난 경기 6대 0이라는 스코어로 맨시티에게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노팅엄은 경기 내내 끌려가면서 큰 점수차로 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상대가 맨시티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 부분도 있을 듯합니다. 노팅엄은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우려했던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비록 맨시티전에서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토트넘을 상대로 강한 압박을 통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진의 아쉬운 모습으로 인해 승점을 따오는 데 역부족인데요. 스티브 쿠퍼 감독이 공격 라인에서 전술을 다듬어 준다면 득점력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지난 경기 울버햄튼과 0대 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슈팅 개수나 점유율 부분에서는 울버햄튼에게 밀렸고 위험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울버햄튼의 아쉬운 득점력이 본머스를 구해줬는데요. 본머스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스콧 파커 감독의 경질입니다. 스콧 파커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수단 전력 보강을 해야 된다고 구단에 영입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경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파커가 원했던 것처럼 현재 본머스의 전력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힘든 전력입니다. 그래도 감독의 경질로 인한 버프라고 하죠. 감독 경질로 인해 이전 경기에 비해 경기력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 득점 찬스도 조금씩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는 노팅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본머스의 전력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살아남기 힘든 모습이고 노팅엄은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알차게 보강했습니다. 또한 노팅엄의 쿠퍼 감독이 토트넘전처럼 강한 압박을 구사한다면 본머스 선수들이 이겨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승격팀이지만 전력 차이가 크고 노팅엄이 강한 압박 전술을 펼친다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이시네요. 4번 경기, 무패 행진 중인 토트넘과 돌풍의 승격팀 풀럼의 맞대결이죠.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난 경기 토트넘은 웨스트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주전 미드필더였던 벤탄쿠르 선수가 내진탕 진세를 보여 비수마 선수가 선발로 뛰었습니다. 비수마 선수는 확실히 수비적인 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현재 토트넘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후방 빌드업입니다. 후방에서 공을 잡고 끌고 올라갈 때 압박이 많은 팀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전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원에서 공격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모습은 콘테 감독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풀럼은 브라이튼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풀럼은 이번 시즌 2승 2무 1패로 상당히 까다로운 팀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미트로비치 선수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현재 미트로비치 선수가 5골을 기록하며 수치상 경기당 1골씩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트로비치 선수의 능력도 향상됐지만 풀럼의 공격 전술도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특히 역습 시에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 초반 많은 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우선 토트넘은 최근 풀럼 상대로 5경기 동안 4승 1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또한 토트넘 홈 기준 13년도 이후에 풀럼에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빌드업을 풀어내는 것을 어려워했는데요. 하지만 풀럼의 스타일은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또다시 보여준다면 토트넘은 공격 전개가 상당히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풀럼이 바싹 내려앉게 되면 토트넘의 장기인 속공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전력상 우세한 토트넘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토트넘의 속공이 막힌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아직 시즌 무승부진에 시달리는 울버햄튼과 무난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죠.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근 리그 12경기 무승을 기록 중인 울버햄튼은 리버풀에게 9대 0 패배를 당한 본머스를 상대로도 0대 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본머스를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긴 했으나 정작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기껏 얻은 기회도 마무리짓지 못했습니다. 또한 리그에서 5경기에서 단 2득점만 기록하며 빈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소튼전 데뷔가 유력한 신입생 칼라 이지치가 울버햄튼의 골 감음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소튼은 첼시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하스니틸 감독은 리스 제임스가 결정한 첼시의 약점을 잘 공략해냈고 라비아와 암스트롱의 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원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라비아가 첼시전 후반 부상으로 이탈한 점이 아쉽지만 소튼전 최근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잘 대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승리와 패배를 예상합니다. 수비가 비교적으로 안정돼 있고 팀 분위기가 좋은 편인 소튼과 달리 하루 덜 쉰 채 경기를 치르고 빈공에 시달리고 있는 울버햄튼이 이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울버햄튼은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안정적이고 새롭게 영입한 칼라이치치가 빠르게 적응한다면 승리의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네, 최근 흐름과 경기력을 봤을 때 소튼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울버햄튼이 공격수를 보강한 만큼 첫 승 가능성도 예측하셨네요. 6번 경기 개막 후 나란히 3연승의 상승세인 레알 마드리드와 베티스의 경기인데요. 이동국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시즌 전승을 거두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경기에서도 벤제마가 마지막에 골을 터뜨리며 에스파뇰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카즈미르의 빈자리를 추아메니가 굉장히 잘 메꿔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외로 자신들의 홈인 베르나베우에서 베티스를 상대로 지난 5년 동안 승리가 없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는데요. 더구나 최근 레알 마드리드가 낮 경기에서는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스페인 시간으로 낮에 열리는 경기만큼 이 징크스가 유지될지도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베르나베우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선수들의 동기부여나 홈 버프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경기에서 터졌던 비니시우스, 벤제마, 이 듀오가 이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라리가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는 유의한 팀이죠. 레알 베티스는 이번 시즌 시작이 좋았던 오사수나를 상대로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전 수비수인 페첼라가 70분경에 퇴장을 당하면서 후반 막판 굉장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한 골차 리드를 끝까지 지켜낸 데 성공을 하면서 승점 3점을 가져온 데 성공했습니다. 공격진 여러 선수들의 스위칭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인 팀이고 에이스 카날레스가 지난 경기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전력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 팀 모두 전승을 거두고 있을 만큼 좋은 경기력과 결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발 명단의 변화가 없는 레알 마드리드가 분위기를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징크스들이 껴있는 레알 마드리드이지만 결국 결과를 내는 안첼로티의 레알 마드리드에게 모든 난관을 극복을 하고 승점 3점을 온전히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승세의 두 팀이지만 선발 명단에 변화가 없을 레알 마드리드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나란히 2승 1패를 기록 중인 소시에다드와 AT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이동근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소시에다드는 굉장히 강한 전방 압박을 구사를 하면서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스타일의 팀입니다. 다만 이 공격을 살려줄 공격수가 좀 아쉽죠. 부진하긴 했지만 최전방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던 이삭도 뉴캐슬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메리아의 공격수인 사디크를 팀 내 최고 이적료인 340억 원으로 구매했으나 아직 오피셜 뉴스가 나오지 않은 단계라 출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5-2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는 꽤나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비아레알점을 기점으로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역습을 노리는 플레이로 변모했죠. 그리고 이 역습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교체로 출전 중인 슈퍼서브 그리즈만입니다. 그리즈만은 교체 출전하면서 3경기 2골을 기록을 했는데 높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무승부와 패배를 예상을 하는데요. 아틀레티코의 마드리드 경기력은 롤러코스터처럼 기복이 심하지만 팀에서 해결할 줄 해결사가 많습니다. 주앙 펠릭스, 모라타, 코레아, 그리즈만처럼 다양한 선수들이 있죠. 한편 레알 소시에다드는 경기력을 승리로 이끌 공격수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바르샤한테 사실점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가 안정적인 팀이고 팀의 주전 골키퍼인 레미노 키퍼의 선방 능력이 뛰어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큰 경기입니다.
네, 공격력이 앞선 AT 마드리드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소시에다드의 수비 밸런스도 뛰어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예측하셨네요. 8번 경기. 시즌 초반 예상외로 부진한 세비야와 2경기 연속 4득점을 올린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이죠. 이동구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세비야는 최근 라리가 3라운드 동안 승리가 없으며 현재 1무 2패로 지난 시즌 4위 팀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배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핵심 수비수였던 디에고 카를로스, 질스 쿤데가 이적한 공백을 제대로 메꾸고 있지 못하는 점이 커 보이네요. 계속해서 수비 쪽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레킥과 니앙주로 이뤄진 센터백 조합은 발을 맞춘 지 얼마 안 될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불안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 사이 공간을 뚫려서 실점을 허용하는 등 안정감을 찾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최근 미친 듯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레반도프스키를 필두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바야톨리드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지난 라운드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 2경기에서 4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쿤데는 바르셀로나 리그 데뷔전이기도 했던 이 경기에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갈 뻔한 공을 걷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바르셀로나 공격진 이야기를 하자면 하피냐와 덴벨레의 폼이 많이 올라왔고 특히 덴벨레는 최근 들어 좋았을 때의 폼과 유사한 모습을 자주 보여서 공격 포인트를 많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세비야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최근 전체적인 수비 라인이 불안한 세비야를 상대로 아무리 그들의 홈일지라도 현재 바르셀로나의 페이스로는 질 것 같지 않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비야는 바르시아의 최전방 3명의 선수를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비 라인이 무너진 세비야가 공격진의 화력이 폭발한 바르셀로나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는 예상이시네요. 네, 9번 경기. 수비 밸런스가 좋아진 오사수나와 득점력이 빈곤한 라요의 맞대결이죠. 이동구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 베티스전 패배를 하긴 했으나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력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루카스 토로를 기반으로 한 미드필더부터 수비진들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고 이 점은 분명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실점을 하긴 했지만 주도적인 플레이를 하는 베티스를 상대로 탄탄하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몬카이올라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경치 나쁘지 않았지만 골 결정력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라요 바이카노는 지난 라운드 마요르카 상대로 2대0 패배를 당했죠. 앞선 바르셀로나 그리고 에스파뇰 같은 상대를 맞아서도 1승 1무를 거둔거와는 대조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내려앉아 플레이하며 수비적인 전술을 펼치는 팀을 상대로는 잘 풀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센터백 르젠이 결장을 하면서 후방에서 풀어나가는 빌드업도 아쉬웠고 최전방 팔카오의 득점포도 폭발해주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오사수나가 지난 시즌 라요 상대로 2전 2승을 기록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또한 오사수나는 라요처럼 주도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팀을 상대할 때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굉장히 잘 구사하는 팀입니다. 네, 상대를 끌어들이고 역습에 능한 오사수나의 스타일이 라요 상대로 충분히 먹힐 것이라는 예상이시네요. 10번 경기,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는 브라이튼과 최하위로 처진 레스터의 맞대결이죠.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브라이튼은 풀럼에게 2대1 패배를 당하며 이번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풀럼전에서는 그동안 쓰지 않았던 제로톱을 사용하며 전술적 변화를 보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했고 바뀐 라인업으로 출전 기회를 얻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폼이 좋았던 웰백을 체력 안배를 위해 이 경기 교체로만 활용했는데요. 레스터전엔 출전이 예상되고 브라이튼이 그동안 쓰던 전형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레스터는 갤러거가 전반 퇴장당한 첼시에게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압박을 하지 않아 압박에 취약한 첼시를 잘 공략해내지 못했고 팀 조직력이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매경기 2실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마티, 에반스의 센터백 라인은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플러머에게 패배했으나 폼이 좋았던 웰백이 선발로 복귀하고 그동안 좋은 결과를 보여줬던 선수진이 활용된다면 수비가 완벽히 무너진 레스터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중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렸던 브라이튼이 베스트 멤버를 가동한다면 레스터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시네요. 11번 경기, 개막 후 3경기 동안 무실점인 빌바오와 7실점인 에스파뇰의 맞대결이죠. 이동구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출발을 기록하고 있는 빌바오는 지난 경기에서 걱정과는 다르게 다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카디즈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좌측 사이드백이 모두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우측 윙 또는 사이드백을 보던 이니고 레쿠에가 빈자리를 굉장히 잘 메꿔주면서 걱정을 덜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이 활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큰 변수로 보입니다. 또한 6년간 모든 경기에 출장을 하면서 철거왕의 명물을 보였던 이냐키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는데 지난 경기 교체로 들어와 2골을 기록했던 구르세타가 이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에스파뇰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후반 막판 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승점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 주전 골키인 벤자민 르콩트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게 되는데 마땅한 백업 골키퍼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 빌바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즌 에스파뇰을 이끌었던 주전 스트라이커 라울 데 토마스는 여전히 명단에서 빠져 있으며 영입생 호셀루가 득점 감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홈팀인 빌바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빌바오가 홈인 만큼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풀어갈 텐데 에스파뇰의 주전 골키 르콩트가 빠진 상태에서 에스파뇰이 빌바오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빌바오가 저번 경기에서 다득점을 기록했기에 팀 분위기 역시 좋은 편입니다. 허나 이번에도 빌바오의 좌측 사이드백이 여전히 모두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이 약점을 잘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 전술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홈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빌바오죠. 주전 골키퍼가 빠진 에스파뇰이 빌바오의 공세를 막아내기 벅찰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안정감을 찾아가는 맨유와 리그 1위 아스널의 맞대결이죠.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맨유는 주말 소튼과의 경기에서 경기력에서는 크게 밀렸지만 가까스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력이 온전히 올라오진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리버풀, 소튼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심각했던 시즌 개막 상황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거기다 부족한 미드필더 포지션을 해결하기 위해 레알 마드리드 월드클래스 미드필더 카세미로 선수를 영입하면서 약점도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입니다. 아스날은 토마스 파티와 진첸코의 결장으로 로콩가 그리고 티어니 선수가 대체됐습니다. 그리고 그리니트 자카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그 둘의 공박을 최대한 메꿨죠. 아스톤빌라 상대로 1대1 동점 상황에서 바로 득점을 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모습에서 아스날이 이른바 위닝 메탈리티가 확고하게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파티와 진첸코의 공백 그리고 엘레니의 부상은 팀의 큰 전력 약화 요소입니다. 이번 경기는 맨유의 승리와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아스날은 중원에서 파티와 엘레니의 결장이 상당히 큰 전력 누수 요인입니다. 반면 맨유는 카세미로의 합류로 중원이 꽤나 두터워진 상황이죠. 또한 맨유는 리버풀을 홈에서 잡아내면서 강팀 상대로 홈경기 승리 공식을 어느 정도 체득한 상황입니다. 여러 열세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홈에서 다시 한번 강팀을 잡아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아스날의 결장 요소가 있지만 최근 5연승의 상승세와 맨유와 비해 휴식 기간이 긴 만큼 충분히 아스날의 승리 예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두 팀 모두 확실히 안정된 전력을 보이는 만큼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시즌 초반 무패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는 비아레알과 시즌 초반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는 엘체의 맞대결인데요. 이동구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 헤타페어의 원정 경기에서 전, 후반 각각 한 번씩 찾아온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점유율 63%를 가져갔고 헤타페의 기대 득점을 0.27까지 낮추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헤타페의 골문을 여는 데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 로테이션을 가동하긴 했지만 주중 컨퍼런스 리그 일정으로 크로아티아 원정을 다녀온 여파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엔 주중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에 최상의 모습으로 주말 리그 경기에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주전 오른쪽 수비수 후안 포이스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자인 키코 페메니아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일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체는 지난 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첫 실점 상황에서 수비진들이 브라이스 멘데스를 완전히 놓치며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내주기도 했고 미켈 메리노가 비록 파넨카킥을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하긴 했지만 페널티킥까지 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오른쪽 미드필더로 출전한 알렉스 코야도가 자주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좋은 플레이를 보였다는 모습이 위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흔들렸던 수비를 이번 경기 얼마나 빠르게 정비하느냐가 엘체에겐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지난 라운드 헤타페의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지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바탕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온다면 흔들리는 엘체의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막 이후 3경기 동안 단 하나의 실점도 허용하지 않은 비아레알의 철벽 같은 수비진을 바탕으로 엘체가 이 수비진을 공략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중 경기가 없었던 만큼 충분히 회복한 비아레알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박쥐 군단 발렌시아와 무승부진에 빠진 헤타페의 맞대결이죠. 이동규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발렌시아는 여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승점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전 스트라이커인 우고드로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리고 솔레르가 팀을 떠나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카바니가 팀에 합류를 하면서 공격진의 무게감을 더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임대로 넘어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무엘 리노와 자유계약으로 팀에 합류한 사무 카스티에오가 좋은 시너지를 발휘를 한다면 부족한 결정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헤타페는 초반 2경기 3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력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에이스이자 주전 스트라이커인 NS 미날 이외에는 다른 선수들의 득점력이 부재한 상황이며 지난 경기에서는 소리아가 6개의 선방을 기록을 하면서 비아리아를 상대로 겨우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크게 긍정적인 면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경험이 많은 키케 산체스 플레스 감독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는 발렌시아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좋은 경기력에 확실한 스트라이커인 카바니가 합류한 발렌시아이고 또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발렌시아에게 최소한 승점 1점은 확보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발렌시아의 답답한 결정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 경우 지난 경기처럼 헤타페의 주전 골키퍼인 소리아의 선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소리아의 경기력에 따라 무승부를 기록할 여지가 있는 경기입니다. 네, 발렌시아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헤타페 소리아 골키퍼의 활약 여부에 따라 무승부 가능성도 예측하셨네요.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번 경기 브렌트퍼의 승, 2번 경기 뉴캐슬의 승무, 3번 경기 노팅엄의 승, 4번 경기 토트넘의 승무, 5번 경기 울버햄프의 승패, 6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 7번 경기 소시에다의 무패, 8번 경기 세비야의 패, 9번 경기 오사수나의 승, 10번 경기 브라이턴의 승, 11번 경기 빌바오의 승, 12번 경기 맨유의 승패, 13번 경기 비아레알의 승, 14번 경기 발렌시아의 승무. 이상으로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44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차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